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말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지시 창업할 거야, 무자본 창업할 거야, 온라인 창업할 거야 이렇게 많이들 오세요. 근데 그게 다 방법인 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아이템의 어떤 본질을 정하고 나서는 방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할 텐데, 결국은 트렌드나 유행이나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제공할 건지, 누구한테 뭘 도와줄 건지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우리 아이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라고 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토피가 있다. 그러면 아토피를 위해서 나는 아토피는 아이를 도와줄 거야. 만약에 나의 사업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떤 걸로 선택을 할 거냐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들,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것들은 방법 1에 속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아토피가 있는 아이한테 내가 도와줄 거예요. 나만의 어떤 민간요법이 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약을 만들 줄 안다. 그럼 아토피를 위한 어떤 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어떤 치료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내가 주제를 음식으로 잡아서 아토피 음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일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아토피로 아픈 애가 그 먹는 것도 관리를 하고 약도 바르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뭘까? 다른 게 뭘까? 필요한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정신을 도와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그냥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요리를 잘한다. 그런 아토피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건강식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해줬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쳐서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음식으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어떤 치약, 민간요법을 이런 걸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라는 어떤 치료하는 방법이 약도 있지만 음식도 있고 또 기계도 있고 전자기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쵸? 뭔가 체험을 해서 조금 공기 좋고 이런 데 가서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 음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음식을 내가 어떤 분은 만들고 또 어떤 분은 음식을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장소를 만들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만들어서 포장해서 직접 온라인에 팔거나, 이런 식으로 방법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두세 가지를 전체를 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종합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음식을 가지고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내가 음식을 제공을 할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제공을 할 건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직접 만들어서 그 식당까지 제공을 하면 뭐죠? 내가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어떤 식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밀키트 같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온라인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온라인 창업, 밀키트 창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좋은 제품들을 연결해 주는 데가 있어요.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연결을 해서 뭔가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 생산자 판매자를 연결을 해주거나, 이런 플랫폼을 만들다면 우리가 아는 스타트업처럼 앱을 개발할 수도 있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나한테 맞는 아이템, 나한테 맞는 방법은 어떻게 선택이 되냐 하면, 내가 만약에 아토피로 고생을 했는데 이 음식을 하니까 나는 너무 좋아졌어 라고 하면 그 방법을 선택하실 거고, 아니면 나는 이런 음식을 살 수 있는, 유기농 음식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데를 살 수 있는 곳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시작을 한다면 아까 말한 플랫폼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키워드 하나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또 자기만의 어떤 핵심 가치, 철학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방법에 속하고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고 잘하는 일 키워드로 접근해서 들어가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데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현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에 집중하지 마셔라. 아까 방법 뭐라고 했죠?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내가 어떤 직무, 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관심 분야라든가 어떤 추상적인 부분이 나온다면 같이 접목해서 그냥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방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업 방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진행되죠? 내가 지식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내가 온라인 창으로 뭔가를 팔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매장으로 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통틀어서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방법에 목매지 마시고요. 지식창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갈 수도 있고, 이거를 다 하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백종원입니다. TV에 나와서 지식도 알려주시죠. 오프라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사업도 하시고 자기 브랜드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도 하시죠. 요즘에 밀키트 또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내 회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지식 창업, 온라인,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다 상관없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한테 뭘 도와주고 싶은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은지 그 부분을 정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키워드가 추상적인 키워드가 있고 직관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 구분 못하시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또 깊게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